안녕하세요. 그간 자녀 교육이나 자기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메타인지는 인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언젠가부터 메타인지는 우리에게 그다지 낯선 개념이 아닐 겁니다. 지금 당장 인터넷을 둘러보더라도 흥미로운 교육적 이슈들이 풍성합니다. 무엇보다도 개념이나 원리를 설명하는 자료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방법에 있어서는 다분히 추상적인 방향성만이 강조되다 보니 메타인지 능력의 개발을 위해 도대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라는 것인지 막연하기만 했습니다. 그만큼 메타인지에 대해서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겠지요. 이번 시간에는 자녀들의 메타인지를 어떻게 발달시킬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30년 넘게 강의를 하면서 고민했던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을 함께 나누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 지인들 중에는 청소년 시절에 방황을 했지만 뒤늦게 공부하여 남다른 사회적 성취를 이루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자들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며 내신과 수능은 망쳤지만 대학에 와서야 공부에 눈이 뜨이고 뒤늦게 학문에 정진하여 결국 연구소나 대학에 자리 잡은 제자들이 제법 있습니다. 저는 메타인지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철이 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뒤늦게 철이 들었다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메타인지의 향상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학생의 경우 군대를 다녀오면 철이 들어서인지 알 수 없는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경우 현장 학교의 교생 실습을 다녀오면 제가 수업 중 질문을 했을 때 이전의 수줍음은 사라지고 자기 논리를 거침없이 표현합니다. 겨우 4주뿐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변화가 생겼는지 매년 기대감 가득히 실습을 보내게 됩니다. 방황을 거듭하고 철이 없던 제자는 호주의 워킹 할러데이를 다녀온 후 어떤 고생을 했는지 진중하고 어른스러워진 모습으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부모가 되어서 스승의 날 즈음 찾아온 제자들은 세상을 달관한 듯 재치와 여유가 넘치는 구조화된 문장들로 대화를 주도합니다. 이들은 과연 어떤 경험을 한 것이고 그 경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들 경험의 공통점을 변화와 폭풍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녀들이 메타인지 능력의 향상을 이루게 하고자 한다면 바로 이와 같은 변화와 폭풍이 필요합니다. 먼저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아이와 노인은 자기 중심성이 강합니다. 아이가 철이 든다는 것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과정입니다. 제 친구 중에 남의 이야기를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더닝 크루거가 한 명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자기 할 말만 생각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주제를 벗어난 이야기로 대화를 산으로 보내는 주범이 됩니다. 결국 친구들과 먹는 것, 가는 곳 모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비판하고 분노합니다. 이게 메타인지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메타인지는 폭수계의 사고 과정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은 단 하나의 사고 회로만이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 이외의 다른 것,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패척하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스탠퍼드 대학 교수 캐롤 드웩의 마인드셋 이론이 필요합니다. 드웩에 따르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기가 잘하는 것, 익숙한 것만을 고집하는 고정 마인드셋, 다른 하나는 조금씩 나아지기 위해 못하는 것, 낯선 것에 투자하는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은 성장을 등한시하고 다른 이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생각의 엔진이 하나뿐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가 생각의 엔진을 2개 이상 갖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고집스럽게 한 가지 방법만을 고집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다른 풀이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합니다. 답지가 권해주는 한 가지 풀이 방식에 의존하다 보면 별다른 노력 없이 답지의 풀이 방식만을 카피하게 되고 수학은 암기 과목이 되어버립니다. 군대를 다녀온 남자는 군인이라는 생각의 엔진을 하나 더 확보했던 경험을 갖습니다. 이게 국어를 하는 사람은 2가지 언어 회로 때문에 메타인지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하버드 학생들은 자기가 이미 이해한 것은 다시 보지 않고 모르는 것에 시간을 더 투자한다고 합니다. 성장 마인드셋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낯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필요 조건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가 생각의 엔진을 여러 개 확보하도록 어떤 노력을 하셔야 할까요? 자녀가 익숙한 것에 안주하는 일상을 변화로 채워주셔야 합니다. 방 안의 모습도 늘 다니던 곳도 늘 만나는 사람도 늘 먹는 것도 변화를 주시면 좋습니다. 이왕이면 낯선 곳으로 같이 여행을 가고 낯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경제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다른 언어와 다른 생활 양식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좋습니다. 이 경우 너무 길게 있으면 역효과가 생긴다는 반론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낯선 것을 두려움 없이 가까이 해본 아이가 새로운 지식에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아이는 익숙함에 대한 변화를 겪을 때마다 다양한 생각의 엔진을 확보하게 됩니다. 변화는 사고력이 성장하는 계기이고 메타인지를 고도화시키는 촉매입니다. 80회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등 4개 부문을 수상한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미래도 없다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낡은 수사 방식에 익숙한 늙은 보안관은 새로운 기술로 변화를 거듭하는 범죄자를 결코 잡지 못하고 은퇴 후 무기력한 모습으로 의자에 앉아 먼 곳을 응시하며 늙어갑니다. 결국 부모님이 변하지 않으면 아이의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폭풍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메타인지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는 컬럼비아 대학의 교수 리사 손입니다. 이 폭풍이라는 표현은 리사 손이 항상 즐겨 쓰는 용어입니다. 브레인스톰, 즉 뇌 안에서 일어나는 폭풍이 메타인지를 조장한다는 의미에서 쓰인 것입니다. 폭풍은 평화로운 마을을 순식간에 폐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안정적이고 완벽하다고 느껴졌던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무너졌을 때 이를 폭풍이 휩쓸고 갔다고 표현합니다. 리사 손은 이러한 폭풍의 경험이 사고의 틀을 바꾸는 계기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녀가 말하는 메타인지의 발달은 폭풍과 같은 인지적, 정서적 혼란이 바탕이 됩니다. 저는 여기서의 폭풍을 사고의 복합성 혹은 복잡성의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 마크 래퍼는 캘리포니아의 한 아울렛에서 다양한 잼을 시식할 수 있도록 하고 실험 조건을 2가지로 나눠 한쪽에는 6가지의 잼을 다른 한쪽에는 24가지의 잼을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실험 결과 6종 잼의 매장에서 시식한 고객은 40%였으나 실제로 구매한 고객은 12%였습니다. 반대로 24종 잼의 매장에서 시식한 고객은 60%였으나 실제로 구매한 고객은 2% 미만이었습니다. 이 실험은 인간이 얼마나 복잡한 것에 대한 선택 장애를 겪는지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혼란을 즐기는 인간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자녀가 살아갈 세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혹은 AI의 시대로 불리며 단순성 대신 융복합성을 숭상하는 시대로 이미 접어든 지 오래입니다. 이 시대에 아이들이 생존하려면 혼란에 익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정재계 인사를 키워낸 세인트 존스 대학에서는 단지 100권의 책만을 읽으면 졸업을 합니다. 그들의 세미나 형식 수업에서는 교수가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학생들 간의 토론만이 수업의 주된 형식이 됩니다. 학생들은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타인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에 대한 충돌 내지 혼란을 경험합니다. 이 혼란을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메타인지는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이 대학이 하는 것처럼 책이나 TV를 같이 보고 가족끼리 토론하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 보십시오. 사소한 안건에 대해서도 진지한 가족회의를 빈번하게 하는 가정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러한 가족회의를 계기로 토론을 시키면서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폭풍이 몰아치는 경험을 부모님들이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경험이란 아이가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주장들이 토론 중 난간에 부딪히고 어디를 수정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찾아 보완하는 혼란과 수습의 과정입니다. 실제적이고 흥미로운 주제를 정하고 논쟁이 난무하는 가족회의를 자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어떻게 할까요? 확산적 사고가 필요한 역설적이고 복합적인 질문을 자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피카소랑 모차르트가 인도에 떡볶이 집을 차렸다네. 어느 집 떡볶이가 더 맛있을까? 또 어느 집이 더 돈을 많이 벌었을까? 특정한 갈등 상황에 대한 상반된 견해도 자주 물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택시비를 올려야 기사님들이 생활이 될 텐데 그러면 우리는 비싸서 택시를 못할 것 같은데 이를 어쩌지? 이처럼 아이들을 딜레마에 빠뜨려서 혼란을 스스로 해결하는 경험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여기서의 딜레마란 바다로 갈지 놀이공원으로 갈지 단순히 양자택일을 하는 것보다 마치 24종의 잼 중에서 선택하듯이 다중택일을 하는 선택의 난맥상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4종의 선택지를 겪으면 머릿속에서 폭풍이 일어날 것입니다. 분류하고 장단점을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 앞으로 아이는 소수의 선택지 정도는 쉽게 분별해내는 고차적 사고력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메타인지의 발달이라는 주제를
변화와 폭풍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난해한 주제를 간단히 엮어본 결과인지라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지심리학에서 말하는 학습 이론을 어떻게 자녀 교육에 적용할지 함께 고민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